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엘뱅크 거래소가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엘뱅크 거래소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과거에 한 22대 거래소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랭킹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점수도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이나 굉장히 좀 신기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뭔가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최근 근황인데 코인 마켓캡에서 과연 이렇게 12위에 있는 엘뱅크 거래소가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됐을지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현재 이제 거래소들의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기 만연해서 암호화폐 규제의 칼을 빼든 미국 SEC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각각 어떻게요? 이 고소를 했어요. 그죠? 제소를 했어. 이 제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SEC가 바이낸스 거래량을 부풀리는 이 기망행위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SEC 움직임이 수년간 규제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되게 저는 보면 이 거래소에 대해서 별 느낌이 안 들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송들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XRP, 리플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이 리플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SEC하고의 그 소송, 공방전에 있으면서 최근에 가격이 오른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런 폭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코인 시장도 한몫했었겠지만 아무래도 리플 같은 경우에도 유독 SEC의 영향을 좀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요번에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SEC가 걸면서부터 수개월에서 수년간 뭔가 좀 문제가 될 이럴 소지가 있어요. 코인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막 엄청나게 옛날처럼 막 8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지금 당장의 생각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떠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폭로전을 하고 있어요. 과거 고문직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폭로를 하며 반격에 나섰다. 바이낸스가 겐슬러 SE 위원장이 이렇게 과거 고문직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SEC가 건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으로 좀 느낌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런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노력인데 사실 이제 바이낸스가 과연 이게 정말로 증권으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사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규제는 엄청나게 빡빡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 다만 이제 엘뱅크 같은 경우는 되게 교묘하게 여태까지 잘 빠져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엘뱅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잡코인들을 많이 상장시킨다 이런 의문점도 있었지만 현재로서 볼 때는 잡코인도 잡코인인데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그 다음에 많은 코인을 상장시키게 하는 이런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인을 상장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래소를 얘기하면은 상장하는 데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억대였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간 듯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일단 엘뱅크 거래소에서는 6월 9일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바로 파이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이 파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시물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봐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코인 상장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라든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기서 말하는 파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파이를 정말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파이 인우라든지 아니면 파이와 관련된 파이 코인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이를 계속해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좀 따져보면은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역시 많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 엘뱅크 거래소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파이코인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파이코인이 그 파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남기고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남겨주진 않았다, 파이코인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애매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는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파이는 3.141592 6535 8979 323846에서 쭉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어떻다? 파이코인이 끊임없이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이런 모습에 약간 무한대 같은 이런 끊임없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지금 엘뱅크 거래소에서도 보면은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왔다라는 거를 여기 위에 있는 트위터의 개수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개수가 몇 개예요? 9,127개라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뭔가 계속 게시글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 그런 끊임없는 요런 의미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크게 어떤 의미를 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엘뱅크에서 파이가 어떻다라는 걸 남기진 않았지만 일단 파이라는 거 저거 하나 남겼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소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파이코인을 뭔가 상장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엘뱅크 거래소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막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